2차 함수 따끈따끈하게 했었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따가 잘 버리시고요. 좋아 거예요? 아니요. 놔둘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끝나진 못해요. 2차 함수가. 다음 주에는 마필 교과서 1시간, 마필 교과서 하루,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하루 이런 식으로 하다가 2차 함수 끝나면 내신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습 같은 거 개념 쌤이 내신 대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고 쭉 빠르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거라 복습하실 땐 그 책을 꼭 읽어주세요. 너네가 딴 책 안 봐도 되게끔 정리 잘 해놨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혁진아 다 준비됐죠 이제? 네. 2차 함수 특징 뭐였죠? 모양. 줄여서 얘기하세요. 목곡대. 자, 목곡대였습니다. 자, 모양 꼭지점 대칭축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형태를 총 3가지로 잡고 공부를 했었죠?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었습니다. 자, 머리 하얘지지 말고. 자, 기본형 식은 뭐였죠? y는 ax. 네, y는 ax 제곱이었습니다. 네. 자, 네. 사고치가 무슨데? 왜요? 자, 오케이. 자, 그거 갖고 있어 일단. 자, 그럼 혁진아, 자 ax 제곱에서 자 모양은 누가 결정하니? a. a가 결정을 하고요. 자, a가 0보다 크면요 무슨 블록이고요? 아래. 0보다 작으면 위로. 0이면 x축. x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된다 했죠?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죠? 0,0이었고요. 자, 시간 없는 관계로 빨리 복습하겠습니다. 꼭지점은 0,0이었습니다. 다시 몇 콤마 몇이라고요? 자,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에 x좌표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속도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너네가 2차 함수 개념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혁진이 말고 아마 아무나 시켰어도 똑같이 얽탔을 거예요. 그치, 건영아? 고마워. 받아줘서. 자, 표준형을 어떻게 만들죠, 혁진아? 자, 기본형을 x축으로 m칸, y축으로 m칸 평행 이동시켜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식이 읽어보세요, 혁진. 어떻게 됩니까? y는 x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그럼 여기서 평행 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쌤 손바닥 얘기했었죠. 자, 그럼 모양은 그대로 누가 결정합니까? a. a가 결정하고요. 자, 그럼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되겠네요? 0,0. 자, 제곱 안에가 0 되게 하시면 x가 m이면 되겠죠? m,0. m,n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축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 읽으라고요? x 좌표 읽어서 x는 m 읽으면 된다 했고, 여기 중요한 식 하나 나오죠? fm-x는 fm 플러스 x. 이게 대칭축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일반형은 시켜보겠습니다. 혁진아. 자, 둘이 뭐로 묶습니까, 처음에? 2로 묶습니다. 자, 꼭지점 몇 콤마 몇입니까?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시면 1. 자, 곱배 해주시면 y좌표는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대칭축은 1. x는 1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머릿속에서. 그래야지 그 개념이 어떻게 나와도 적용을 시킬 수 있지. 보고 가리고 하잖아요. 그럼 너넨 그걸 봐야지, 틀을 봐야지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보고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그냥 딱 짝꿍을 딱 잡아. 짝꿍을 잡아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은 목곡대야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읽고 할 수 있어야 문제에 적용이 돼요.
항상 개념이란 게 그래요. 개념이 너네가 정확하게 개념을 안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쌤처럼.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 자, 책 페이지는 167쪽이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괄호 2번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요거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자, x축과의 교점, 만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걸 함수 용어로는 x절편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x절편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것은 두 근을 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했던 게, 자, 요 얘기 했었는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둘의 합은 뭐랑 같다고 했었죠? 대칭축 곱하기 교점 개수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필기돼 있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결론. 두 점의 중점이 대칭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래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몇이니? 자, 너네 가운데 있잖아요. 평균 내시면 돼. 평균이 가운데요. 평균이 가운데. 그럼 더해서 2분의 1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이 되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대칭이 돼 있으면은 이 대칭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너네 학교 내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줬냐면요. F4랑 F6이 같대요. 이걸 보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F라는 거는 이게 X에다가 4 넣고 X에다 6 넣은 건지 각각. 그럼 얘는 X 값일까 Y 값일까? F4랑 F6은 Y 값으로 봐야 돼. 함수의 메커니즘 자체가 뭐예요? X에 대입해서 Y 값이 나오는 거죠. 그 Y 값을 우리가 F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Y 값이지. 그럼 Y 값이 서로 어떻대? Y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건 연상을 이렇게 하면 돼. 높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몇으로 같은지는 몰라서 2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 4 넣으면 몇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이걸 점으로 얘기하면 4,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요식 같은 경우는 몇 콤마 몇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6,2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 점의 x축으로부터 높이가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4하고 6의 평균이니까, 가운데니까, 중간이니까, 중점이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5가 대칭축이 된다는 거고, 대칭축은 꼭지점이 무슨 좌표랑 같다고요? x좌표랑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y좌표가 서로 똑같잖아, 0으로. 그러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y좌표는 모르기 때문에 k라고 두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구할 수 있고 그거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k값 찾고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발전 문제로 이제 가볼 건데, 자, 이번에 오늘 시작 스타트로 알려줄 개념은 이 친구입니다.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말을 뺍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답니다. 자, 이 말까지 뺍시다. m의 관계없이 항상이랍니다. 이거 어디서 본 글귀입니까? 어느 단원? 항등식에서 본 글귀죠. 네.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게 얘는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너네가 항등식 풀듯이 얘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무슨 값에 관계없습니까?
n값.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m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항등식을 푼다는 거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가 있죠. 자, 개수 비교로 잠깐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y를 이항시키게 되면요. m으로 묶어서 x 빼기 그리고 x제곱 빼기 y는 0이라고 한쪽으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그럼 너네가 여기서 항등식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변 0이니까 m 개수 몇 대게 하고 0 대게 하고 얘도 0 대게 하죠. 그럼 x가 몇 나옵니까? 2가 나오고 y는 자연스럽게 몇이 나오죠?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2,4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항등식 푼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랑 y를 구했더니 점이 새롭게 밝혀진다는 거지. 이 점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쌤은 말을 이렇게 할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왜? 항등식을 풀었더니 x랑 y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거 합치면 점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거를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푸는 건 쉬워요. 항등식 풀면 돼요. 근데 항등식 풀어서 x랑 y를 구했더니 그걸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할게요. 너네가 함수를 일단 잘 하려면 첫 번째, 함수에서 쓰는 용어랑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를 일단 완벽하게 다 숙지하셔야 되고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 내린 뭐예요? 식에서는 우리가 이걸 항등식이라고 부르잖아? 함수에서는 정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둘이 같은 뜻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이제. 자, 우리가 아까 2,4라고 구해놨어? 근데 점 P가 이제 이 2차 함수의 뭐래? 꼭지점이래.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 했으니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야겠지. 덕진아? 시작하자. m 마이너스 2분의 m 콤마 제곱하면? 4분의 m제곱 곱하면?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계산 안 되잖아. 자,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꼭지점을 구했더니 점 P, 이 정점, 얘가 이 친구의 꼭지점이래죠? 그럼 얘가 2고 4란 소리였다는 거죠. 그럼 n값 몇 나와요 바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넣을 필요 없어요. 알아서 4 나올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정점 개념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쓰면서 들으세요. 자, 위쪽 변형 문제에서 했던 그 대칭축 관련된 거 쌤이 연습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예. 내신 대비 교재 그때 다시 한번 강조 많이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씁니까? 뭘 그렇게 크게 써 글씨를? 근데 아야. 자,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축의 방정식의 x는 2래요. 자, 축을 줬죠. 자, 축을 줬다는 건 꼭지점에 뭘 준 거예요? x 좌표를 준 겁니다. 자, 이거 주입시켜야 돼요, 계속. 자, 그때 fx, 어이구야, fx가 x축과 만나는 거래요. 자, x축과 만나는 걸 우리 뭐라 부르기로 했다고요?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자, 그럼 근이 각각 a, b고요. 자, 이번엔 y축과 만나는 거래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y. 그렇지. y 절편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a, b, c의 넓이가 몇이랍니까? 9랍니다.
그리고 나서 F10 구하래요.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F10을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겠어요? 10. 아, 식? 10 말고 식? 네. 아, 그쵸. fx의 식을 알아야겠죠. 그럼 fx의 식을 알려면 a, b가 두 근이라 했으니 두 근을 구해야겠어요? 안 구해야겠어요?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힌트를 하나 주죠. 얘 넓이는 몇이라고 했죠? 9라고 했죠. 근데 자, A, B, C인데 자, 이 C가 Y절편으로서 3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에 뭘 준 거야? 높이를 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넓이가 9가 돼야 돼. 밑변이 몇이어야 될까요? 6이어야지 9가 나올 거예요. 삼각형 넓이 공식 아시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자, 그럼 밑에가 6이란 거 알았죠? 사실 이 문제 끝났습니다. 혁진 씨. 자, 2차 함수 특징. 목국대. 자, 항상 거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자, 대칭축 줬잖아요. 축을 생각합시다. 그럼 이 축의 길이. 좌우의 길이가 어떨까요? 그럼 사이좋게 몇씩 나눠 가질까요? 3. 자, 그럼 여기 x 좌표가 지금 몇일까? 2지. 오른쪽으로 3 갔네? 몇 될까? 5? 5 되겠죠. 왼쪽은? 왼쪽으로는 빼야겠지. 몇 될까? 이렇게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식 만드는 거 연연하지 말고 생각. 항상 목곡대에서 다 끝나.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에서 무조건 출발하고 여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생각은. 자, 그러면 x절편을 찾았으니 x축과의 교점을 찾았으니 두 근을 알아낸 거죠. 그럼 이제 fx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5가 되겠죠. 네. 자, 그럼 a를 구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a를 구하려면 함수에서 일단 문자 하나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하나 구해야겠죠. 그럼 함수에서 식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점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몇 콤마 몇 지난다 했어요? 0,3.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3은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므로, 그치? 그래서 F1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11 곱하기 6까지가 되겠죠. 뭐 이렇게 근데 숫자가 왜 이래요? 나 왜 이렇게 계산을 또 다 틀렸어? 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3까지가 나타나게 되겠지. 꽁망을 쓰십니까? 0,3 대입한 거예요. x에 0 넣으면 y가 몇 나온다는 소리죠? 이게 몇 콤마 몇이에요? 그럼 x에 0 넣으면 y가 몇 나온다는 소리? 그래서 여기다가 0 넣어서 3이 나온 거예요. 뭐야? 자, 그러면 너네를 어떤 걸 해야지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을까? 아, 일단 한번 연습해보게. 어려운 걸 해야지 좋은 거니까. 자, 이 괄호 1번 같이 한번 보고, 자, 발전 문제 살짝 시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문제 볼게요. 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식 나와 있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찾으랍니다. 뭐 찾으라는 겁니까? 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근을 찾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봅시다. 자, 그럼 근이 암산으로 몇 나오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위쪽이 x축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x축이에요. 이거 아래에 있는 거 x축 아닙니다. 여기가 x축입니다. 여기 없잖아요. 텅텅 비어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자, x축과 그러고 이제 자, y축과의 교점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y축과의 교점은 y 절편 뜻하는 거죠. 네. 자, 그럼 x 0 넣으면 되겠죠?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0 콤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3. 괜찮습니다. 자, 그럼 식이 잠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자,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아마 문제가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는 것 같거든? 그럼 여기 밑변 길이 몇이에요? 2죠. 큰 걸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럼 여기 높이는요? 3이에요. 3. 자, 그럼 우리가 요 CD 길이만 구하면 이 문제 끝나겠죠. 자, 그럼 CD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C의 좌표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죠. 0, 몇이죠? 자, 그리고 D를 볼까요? 이 점 우리가 아직 모르죠. 하지만 무슨 좌표는 알고 있을까요? Y자.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똑같죠. 그럼 우리가 그럼 Y를 알면 X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다가 봐봐. 얘를 A, 마이너스 3이라고 두는 겁니다. 모르잖아. Y좌표는 대신 알잖아. 그럼 대입을 해봐. 그럼 X에다가 A를 넣으면 Y가 몇 나온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래프 위의 점이랑 자체가 얘가 의미하는 게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날라가요. 그럼 A를 암산해 주시면 A는 0 또는 4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X좌표가 몇이란 거 알아냈어요? 4란 걸 알아냈으니까 이 문제 끝났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자, 얘네 둘을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자, 대칭성을 이용할 겁니다. 자, 축의 방정식 가운데 몇입니까? X는? 2입니다. 여기 길이 몇일까요? 3. 아, 2. 2죠. 대칭에 의해서 여기도 몇일까요? 2. 그럼 2에서 2니까 몇 대요? 4. 끝났죠.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넓이 끝났죠?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2고요. 아랫변 4고요. 높이 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몇이야? 9가 나오겠네요. 다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너네 학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차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쌤하고 오늘 이 대칭성을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웬만하면 대칭으로 풀겠습니다. 자, 필기 끝나신 분들은 자, 밑에 발전 문제에서 몇 번을 해볼까? 똑같네, 둘이 문제가. 어떤 게 더 귀찮지? 바로 2번 해보세요. 바로 2번이 더 귀찮겠다.
이거 A야. A야 아니. 아마 A일 거야. 이거 진이었어. 얘는 이 식은 점을 부하고 근데 얘는 근을 부하고 만들지. 그럼 같은 애가 있지. 그럼 그게 안 되지. 평등식. 평행사변. 그래서 이거 제거하잖아. 이거 수변의 이게 D에 있는 건 함수만 보고 방정식으로 연결시켜. 이거 쉬는 시간에 D에 안 되면 다시 좀. 실험하고 있었어. 참수 문제가 아니라 함수는 아닌데 참수 문제가 아니라 그거 다 내리면 그거 돌려는지 집어넣는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합의점 답이 없으니까. 피가 다른 거 일단 하고 안 돼.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차함수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요거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점 4개를 문제에서 소개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괜히 주는 게 아니고 나 힌트 줄게 너네가 눈치채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봐요 하나씩. 1,F1이라 돼 있죠. 4,F4라 돼 있죠. 4,G4, 1,G1이라 돼 있죠. 뭔가 똑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특히 어떤 좌표? X 좌표에 주목을 해야겠죠. A랑 D가 X 좌표가 어때요? 같고 여기도 같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fx하고 gxc를 완벽하게 알지 않아요? 그럼 f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대입하면 몇이니까? 1대. 그러니까 구할 수 있을 때는 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다 4는 4대. g4도 4는 7대. 1 넣으면 또 특이점이 발생하네. 항상 점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 관계를 봐야 돼. 어떤 좌표가 똑같아져 버렸어? y좌표가 똑같아져 버렸지. 자, 여기까진 괜찮지. 자, 그렇다는 것은 b와 d의 높이가 똑같다는 소리지. y좌표가 똑같다는 건 높이가 똑같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얘네들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바뀝니다. 자, 여기 y가 어떤 겁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눈치 못 챘나야지. 자, 여기까지 색칠해 보겠습니다. 아직 눈치 못 챘나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직 눈치 못 챘나요? 잘라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랑 똑같고요. 요거 파란색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너네 중학교 3학년 정확히 개념 원리 기준 발전 문제의 한 6번쯤에 있던 문제입니다. 아, 왜냐면 내가 중학교 3학년 지금 2차함수 하고 있어서. 자, 그럼 결국 결론을 내리자. 너네 이거 못 구해요, 지금 상태에서. 원래 처음에 너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구해요. 그거 구하려면 2학년 돼야 돼요. 수학 때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냐면요, 잘라서 붙여요. 무조건 잘라서 붙여요. 무조건이에요. 그럼 잘라서 붙였더니 결국 이 어떤 도형이 됐어요? 네모가 나왔죠. 그럼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봅시다. 여기 아까 x좌표가 1하고 4였죠. 여기가 몇이었지? 1이랑 b도 4입니다. 그럼 여기 3이고 3이네? 3, 3은 3번이잖아. 이렇게 푼 겁니다. 오케이? 다시.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건 너네가 절대로 한 방에 못 구합니다. 무조건 잘라서 붙여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잘라서 붙이지 마시고 최대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돼도 잘라서 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위에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잘라요. 그럼 여기 또 내려봐요. 그럼 이 친구랑 똑같겠죠. 그럼 결국 직사각형 문제 구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단 조건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모양이 다른 상태에서는 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붙여 여기다가? 이거 그래도 이거 다른데. 그치? 리액션 좋아요. 그래서 잘라서 붙이면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3 겁니다. 자, 문제 보기 전에 자 여기 봤더니 자 마이너스 2하고 4가 보입니다. 두 그려줬죠? 네. 자, 이거 안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은 복습하려고. 혁신 A 역할 보였죠? 뭐야? 오. C는요? 진짜. 뭐? 대칭축. 뭐? 절편. 무슨 절편? Y 절편. 응. B는? 축. 근데 이 축은 A로 묶어서 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여기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 외워버리는 게 속편해요. 사실 계산하기 귀찮으면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보자. A가 0보다 어떨까요? 커요. 작아요. 위로 블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절편이죠. 그럼 Y절편 C는 0보다 커요. 크겠죠. 자, 그럼 이제 축 찾아야 되죠. 그렇죠. 자, 축은 지금 0 기준 오른쪽에 있죠. 네. 크죠, 0보다? 네. 자, 그럼 얘가 0보다 큽니다. 네. 자, 근데 A가 뭐였죠? 있어요. 음수죠. 자, 그 음수에 B가 뭉쳐서 0보다 커야 되지. 네. 그럼 B는 어때야 될까요? 양수. 양수야겠죠. 그래서 괄호 1, 괄호 2, 괄호 3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괄호 4랑 괄호 5가 남았어요. 자, 괄호 4는요. 자, 갑자기 대뜸 4a-2b 더하기 c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다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4a-2b 더하기 c예요. 본인이 2차 함수 정말 빡세게 했다. 그럼 얘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자,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네. 얘가 자, 결론부터 바로 얘기합니다. 이 식에 적절한 x를 넣어서 저 식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a, b, c가 같이 있을 때는 x 몇 넣으면 나올까요? 네, 무조건 그림에 나와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x에 몇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값이에요? y 값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x에 집어 넣었잖아. 함수는 항상 그럼 y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몇이에요 여기가? 0. 그럼 마이너스 2는 몇 나온단 소리야? 0. 끝.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괄호 5번입니다. 자, 10에 다시 볼게요. 자, 얘는 조금 고약합니다, 문제가. 얘를 만들고 싶답니다. x에 몇 넣어야 될까요? 분수. 분수에 몇이에요? 2분의 몇이야? 2분의 정답입니다. 그럼 넣어봅시다. 2분의 1을 넣었는데 근데 안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4를 곱하면 딱 나오죠. 근데 4를 딱 곱했는데 임의로 곱했지. 그럼 다시 4를 뭐 해줘야겠어요? 나눠줘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건 좀 악랄하게. 그럼 결국 얘의 의미는 뭐야? 순서대로 얘기하면 x에 일단 몇 넣고 2분의 1 넣고 걷다가 4를 곱해준 행위인 거죠.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 부호만 따져야 되는 거잖아. 부호를 따질 때는 이 4랑 4분의 1을 곱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4하고 4분의 1은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는 부등호 바꿔요? 음수만 바꾸잖아요. 그래서 얘네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2분의 1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너네가 이 그림에서 2분의 1의 위치를 알아야겠지. 마이너스 2랑 4가 나왔죠. 가운데 몇입니까? 아 뭐야, 근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2분의 1은 어차피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2분의 1 넣었을 때 y 값은 어떻습니까? 0보다 큰 거 확인되죠. 예, 그래서 얘는 0보다 큽니다. 이거 혹시 어색합니까? 이 문제? 처음 보는 것 같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아, 해봤으니까 얘기했군요. 네, 이거 문제집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사인인가 어딘가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알았어요. 얘나 하자. 뭐야? 안 할래? 아니, 너네가 할 수 있어서 그래. 자, 교육과정이 없는 것 좀 할게요. 혹시 복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교육과정 빠진 내용입니다. 자, 절대값수입니다. 자, 복습 좀 합시다. 자, 식 전체 절대값 돼 있죠? 식 전체 절대값 돼 있죠? 자, 그럼 y의 절대값이 돼 있다고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축으로 접어서 올리려 했습니까? 식 전체 절대값 돼 있으면 위 x축으로 접어서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외우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절대값이 x에만 있죠, 지금 보니까. 그럼 얘는 어디 축으로 접으면 됩니까? 반대, 항상 반대. y축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식 전체 절대값 돼 있는 거 확인되십니까? 네. 자, 그럼 절대값 빼고 일단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근이 0하고 2죠? 네. 그럼 0하고 2에서 원래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지? 네. 자, 근데 식 전체니까 x축으로 접어서 올리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W자 함수라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밑에 것도 볼게요. 자, 얘는 어디에만 절대값이 돼 있습니까? x에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절대값 빼고 그리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음수인 것만, 양수인 것만. 잠깐만. 양수인 것만 체크 요거지. 네. 요것만 y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시간상 그리고 저번 수업 때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혹시 막히시면 영상 빨리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분 중에서 복습하실 거면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얘까지 보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아닙니다.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죠? 그래요, 배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신기하게 생겼죠? 되게 괜찮게 생겼죠? 이뻐요. 난 어릴 때 저거 진짜 고생해서 배웠는데.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워밍업 얘기였고요. 네, 방금까지 한 거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거 복습한 겁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거 시작입니다. 자, 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 자, 여기는 요걸로 나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 갔지?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해. 네. 아이 더럽게도 많네. 아직 필기 추가 안 했어. 까먹을까봐 적어놨어. 나 뭐 할래 했지 근데? 아 이거지. 아 여기. 아 방금 진짜 너무 한심했다. 자, 쌤 이거를 일명 방정식 나라, 함수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책상이죠. 자, 영어로 뭡니까? 데스크. 자, 가리키는 게 똑같죠. 단어는 다르지만. 네, 그거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설명은 다 했었기 때문에 천천히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 있습니다. 자, 방정식 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에서는 해랑 근이랑 x값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근이 뭐죠? 등호를 만족하는 그렇죠.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죠. 자, 그래서 그걸 해, 근, x값이라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걸 줬어요. 그럼 우리 뭐합니까? 대입할 수 있다라 얘기를 하죠. 왜? 그거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거니까. 자, 근데 그걸 함수에서는 위에 있다,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주입이 됐을 거예요. 위에 있다, 지난다, 이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나. 그럼 맨날 대입하잖아. 그쵸?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뒤쪽 가서 나오는 건데 fx가 gx보다 크대요. 그리고 fx가 gx보다 작대요. 자, 읽을 때 이렇게 있죠. 자, 함수에서는 작다 크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대요. 그럼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너네 함수라는 것 자체가 y는으로 쓰지. 네. 얘가 y는 fx고 y는 gx잖아. 네. 그럼 너네 fx랑 gx랑 비교한다는 게 x값 비교하는 것 같아? y값 비교하는 것 같아? Y값. y값을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럼 y값을 비교할 때 더 큰 친구는 y축 기준으로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위에 있고 작은 친구는 아래에 있겠죠.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부등식 할 때는 절대 크다 작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단어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fx랑 gx랑 같대요. 자, 둘이 같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면 똑같은 x를 넣죠. 똑같은 x. 똑같은 x를 넣는데 이거 결국 똑같이 y 값이지. 자, 같은 x 값을 넣는데 y 값이 어땠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x를 넣는데 같은 y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점을 지난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gx는 자, 이게 둘이 만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1,2예요. 그럼 이 두 직선 둘 다 1,1에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나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F1하고 G1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게 2로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고 여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둘이 만난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막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다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우린 이걸 뭐라 부르지? 방정식. 그걸 아까 발전 문제에서 할 때 얘기했죠. 함수를 얘기하면 뭐다? 정점이라고 한다. 정해진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해진 점. 그리고 자, 너네 판별식 다 아시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자, 근데 그걸 함수로 얘기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근이 1개죠. 네, 근 2개입니다. 얘들아, 중근도 2개야. 중근 1개 아니에요. 중근도 2개입니다. 오케이? 중복 됐으니까 한 번밖에 안 쓰는 거예요. 조심해. 자, 그때는 이제 함수에서는 한 점에서 대신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접한다. 접하는 것 자체가 중근을 의미합니다. 이따가 그림 그리면서 다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답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일단 허근을 갖는다라 얘기를 하죠. 근데 허근이라는 것은 실수야 허수야? 자, 그럼 너네가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좌표 평면에 있죠. 좌표축은 실수 범위만 체크가 가능합니다. 허수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허수를 체크하는 건 대학 수학에서 복수 평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와우. 근데 그걸 당연히 안 배우잖아,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없다. 안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주식 배우 됐죠? 0 나오게 하는 x가 뭐다? 근이다. 근이 해다.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각각 x 절편이다. x축과 만난다. 점으로 표현하면 얘다. 얘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거를 너네가 바이블처럼 반드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은 어차피 이 책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나갈 거고, 오늘은 쌤이 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천천히 갈 거니까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178로 오시면 됩니다. 아까 그 개념으로 여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단어만 보다가 이렇게 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 자, 보자. 천천히. 2차 함수 나와 있죠.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죠. 자, x축과 만나는 걸 다시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근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이제 쌤하고 뭐 하냐면 이건 영어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할 거야. 이 형광펜만. 그럼 근이 어쩌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 적어도 해석이 안 들어갔네. 근이 적어도 한 개란 소리야. 자, 적어도는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최소. 그치. 얘는 최소로 이해할 수 있지. 그럼 근이 최소 한 개라는 건 최대 몇 개까지 된다는 거야? 2개까지 된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연결되는 개념이 뭐냐면 판별식이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클 땐 서로 다른 2개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함수에서는 중근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근으로 얘기하면 2개긴 해요. 그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 그리고 다음 2차 함수는 x축과 뭐 한답니까? 그렇다는 건 이제 해석하면 뭐예요? 근이 없다는 거죠. 허근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안 풀어도 되죠. 판별식 못 쓰는 친구 없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해설지는 볼게요. 네, 판별식 쓰시고, 판별식 쓰시고, 수직선 그려가지고 겹치는 거 찾아요.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 번 더 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뭐 한대? 네, 접한대. 이거 생긴 거 너네 이해하면 이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림은 그래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접한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보니까 다 몇 개에서 만나고 있어? 한 개에서 만나고 있죠? 우린 이거를 접한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접한다라는 게 한 개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아니긴 하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일단 자, 그럼 근이 그럼 이게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뭐 풀면 된다? 그렇죠. 요거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뒤쪽 문제 때문에 잠깐 문제 풀게요, 이건. 자, 일단 뭐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럼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4 플러스 a. 이거야, 너무 빨리 썼다.
0 나오는 것까진 괜찮을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겁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 나오는 거 이해되시고 아마 너네는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죠, 인수분해가. 근데 이제 쌤이 이건 좀 잔소리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문제 끝까지 보십시오. 모든 실수 a 값이 뭡니까? 자, 그럼 생각합시다. a 몇 개 나옵니까? 그 두 분의 합하라 나옵니다. 그냥 마이너스 2라고 바로 하라고요. 두 분의 합. 이거는 너네들한테 잔소리 많이 할 건 게 가끔 너네가 아니지 이제 너네 문제 풀다 보면요 인수분해 잘 안 되게 나와요. 일부러 인수분해가 안 되게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너네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근각의수의 관계가 연결된다기보단 아, 나 뭔 계산을 잘못했지?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바보예요 이제 고등학교 되면. 옛날에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의 합, 아니 실수의 합, 아니 곱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무조건 근각의수의 관계 가져요.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얘도. 자, 이제 해석합시다, 또.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답니다.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는 걸 보고 방정식을 해석하면 뭡니까? 항등식 불란소리겠죠? 그리고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근 같겠다? 중근 같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해석하면 이거예요. 항상 중근 같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너네가 뭐합니까? 판별식 쓰고 는 0 쓰겠죠. 네. 그리고 항등식 풀겠죠. 네. 이거 너네 2차 방정식 그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가질 때 그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여기 느껴야 되는 건 함수니까 뭔가 특별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는 다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영어랑 국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해야 돼. 알지? 그거 못하면 함수 다 틀려요. 얘기하는데 진짜로. 알지? 너네 함수 고난이도 문제 보면 이제 머리 빠개집니다. 너네 당장 여기 아직 안 봤으니까 내일 3월 모의고사 이 뒤쪽 가면 2차 함수 어려운 문제 있어요. 머리 빠개집니다. 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해석하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잘 해석하니를 물어보거든. 알죠? 그리고 참고로 80분밖에 안 줬습니다. 대다수가 80분 전에 이제 잡니다. 모의고사 보면. 네, 그래서 일부러 80분만 줬습니다. 본인 어디까지 풀 수 있나. 그래서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내가 어디서 구해온 거기 때문에 EBS 이런 데 올라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자, 해도 해석하는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래요. 방정식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럼 뭡니까? 그쵸, 간단하게.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거예요. 야,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면 어떻게 풀 거야? 네. 자, 저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겠고. 합차 이거 합하고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근각의수의 관계라고 하죠. 근각의수의 관계로 풀면 됩니다. 대입해도 괜찮죠, 물론. 자, 그러면은 바로 합시다. 자, 두 근의 합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겠죠. 1 1이군요. 미안합니다. 땡큐.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a분의 c 하면 되니까 2분의 b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a, b 곱하래요. 답 24겠죠.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함수를 방정식을 해석만 하면 돼요. 독해하는 거야, 독해. 이게 더 쉽나? 너네 영어 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수학보다. 원장님한테 다 알려야겠다. 뭐라 안 하셔, 어차피. 자, 그럼 보자. 2차 함수가. 자, 또 해석해, 또 해석. X축과 몇 개에서 만나겠대? 주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겠대. 자, 근데 그럼 그 두 점은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두 근인 거지. 근데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몇이래? 루트 5래.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라는 이 개념은 뭘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줄게. 자, X축과 몇 개에서 만난대요? 두 개에서 만난대요. 자, 대화하기 편하게 A, B라고 합시다. 두 점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몇이라고요? 루트 5랍니다. 그럼 요거를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둘이 뭐하면 나와? 베타 빼기 알파면 루트 5가 나오지.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근의 차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네. 확진됩니까? 왜 되는 척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왜 두 분이 저도 이 길이 식을 만들려면 베타랑 알파를 모여야 됩니까? 와요? 아이고야. 1이랑 4면 여기 거리는 5입니까? 3입니까? 그 논리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협지 예시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갈까요? 자, 그럼 저기서 이제 그럼 두근의 차를 이용해서 문제 풀려면 당연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놔야겠지. 왜? 곱셈 공식 변형 쓸 거니까. 그럼 두근의 합하면 3이고 두근의 곱하면 A죠.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 쓸 건데, 자, 우리 곱셈 공식이 두근의 차를 그 제곱해서 쓰죠. 네. 그럼 바로 식갑시다. 그럼 5는 9 빼기 4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입니다. 이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죠. 방정식이랑 동일시하게 풀어요. 그래야 아주 쉽습니다. 자, 쉬었다 갑시다. 너무 오래 했다. 어디 갔어요? 자, 379.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시간을 좀 안 줄 건 게 너네가 아직 경험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참수 그래프는 하고 나와있죠? 자, 식 나와있습니다. 아우, A, B, C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줬네? 꼭지점 좋네. 몇 콤마 몇이래? 1,8이래. 그쵸? 그리고 X축과 몇 개에서 만난대? 두 개에서 만난대지. 자, 그럼 이제 바로 얘기해도 되죠. 근이 두 개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앉아 빨리. 네. 너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함수 문제 풀 때요. 항상까지는 아닌데 그림을 곁들여서 항상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야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 띠띠띠띠 해가지고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 보니 그림을 곁들이면 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상태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자, X축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근이 몇 개가 된다 했죠?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겠죠?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모르니까 그릴 거예요, 일단. 띡. 그리지 마. 따라다니지 마, 지금. 자, 얘는 잘 그렸다, 이창수. 좀 뿌듯하네. 잘 그렸어요. 네. 저 영혼 없는 새끼죠.
자, 꼭지점이 여기 있죠. 몇 콤마 몇이래요? 자, 근데 지금 저 빨간색 점은 자, X축 아래에 찍혀 있죠. 자, Y좌표가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에이, 틀려요. 그래서 이 그림. 무슨 블록이겠네요? 위로 올려. 위로 블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띡 그려줍시다. 아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여기가 1,8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각각 A와 B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림 봅시다. 아니, 식 봅시다, 문제. 아하, 선분 AB 길이가 몇이다? 4다. 그럼 선분 AB 길이는 그림으로 따지면 요 친구지. 두근의 차지. 자, 재밌게 풀 거야. 대칭성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한다 했죠. 네. 저 길이가 몇이래요? 4, 그럼 사이좋게 몇씩 나눠 가지겠네? 2씩 나눠 가지겠죠. 자, 그럼 B는 X좌표가 몇일까요? A는? X, 그렇죠. 근 나왔네? 이 문제 끝났죠. 그럼 Y는? 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최고차항의 수는 몰라요. 아까 그래서 A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럼 A만 구하면 끝납니다. 그럼 식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함수에서 식을 만들 때는 점을 무조건 대입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몇 콤마 몇을 대입하면 될까요? 1,8. 그렇죠. 저기 써 있잖아요. 그럼 8은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괜찮죠? 네. 그럼 이거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 넣어서 플러스 4x 플러스 6까지 나옵니다. A, B, C 끝났죠. 마이너스 48이겠네요, 답이. 자, 이렇듯 대칭성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칭성을 볼 수 있을 때는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너네가 그냥 풀면 아마 1,8이니까 이거부터 쓰고 시작할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고 A, B 거리 오케이. 선분의 길이, 두근의 차 곱셈 공식 당연히 그렇게도 답 나와요. 근데 내 풀이가 무조건 정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받아들이기 편한 풀이가 있으면 그걸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제 너네가 이걸로 연습은 잘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야. 두근의 차이도 돼. 설명할 거 없어. 다 했어, 아까 그걸로. 자, 이제 다른 친구가 등장해요. 직선이 나와요, 이제. 직선이 나오고 이차함수가 나와요. 자, 아까 했던 거 잠깐 구경 다시 할게요. 자, 둘이 같대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이제. F랑 G가 뭐 한대요? 만나요. 만난대요. 이거 함수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면 둘이 같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거니까 그 만나는 점에서는 X좌표랑 Y좌표가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 같다라고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시다. 이거 아닌데, 시너지인데. 자, 그럼 직선과 이차함수가 뭐 한답니까? 만나고죠. 만난대요, 둘이. 그럼 둘이 이제 요걸 가지고 해석하면 둘이 어떻다고 두면 된다고요? 같다라고 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x 플러스 k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나와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다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는 뭐 한대요?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다시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이 요 2차 함수하고는 안 만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네도 안 만난다고 했지만 결국 그 교점이 없다. 즉 교점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로 둘이 같다라고 둘 거야 일단. 자, 일단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근데 몇 개에서 처음에 몇 개에서 만나고라고 돼 있었죠? 서로 다른 수죠. 자,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스란 소리로 얘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렇죠. 0보다 작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아까랑 똑같이 푸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둘이 같다라고 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넘겨. 아래 것도 넘겨. 그럼 몇 차 방정식이 이쁘게 등장하네? 2차 방정식이 이쁘게 등장하지. 그럼 얘는 판별식 쓰고 얘도 판별식 쓰면 답 나오겠죠?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판별식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판별식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겹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또? 해석만 합시다.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대죠. 둘이 어떻게 둘 거라고요? 같다. 같다라고 두겠죠. 근데 뭐래요? 적어도 적어도 한 점이래요. 그렇죠. 판별식 크거나 같다 쓰시면 끝난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A 값에 관계없이 뭐 한대요? 접해요. 접한대요. A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죠. 접한대요. 판별식은 0이죠. 요거 쓰라는 거죠. 판별식, 항등식. 그래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앞에서 한 거랑 지금.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등식. 야, 근데 너네가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나 지금?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다 넘겨서 풀어도 상관없어. 받아들일 수 있어? 왠지 알아? 판별식 때좀더 편하게. 그렇죠. 판별식 쓰기 편하려고 만드는 건데 이거예요. 이 상태로 두고 푸나 이 상태로 두고 푸나 등장하는 x는 어떨까요? 네, 똑같아요. 쌤은 이거를 이제 내신 대비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빼기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치면 일단 지금은 한쪽으로 몰아서 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이거 골 때리는데 이거. 할 수 있겠지. 아니야? 가보자. 자, 자 천천히 가볼게요. 16분이야. 자,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몇 차 함수가 있대요? 2차. 2차 함수가 있대요. 직선이 있대요. 못 찾고 싶대요. 자, 그럼 둘이 결국 뭐 하는 얘기야? 만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생각. 2차랑 1차랑 만나니 갖다 두겠지. 다 한쪽으로 몰아도 상관없다는 거 너네가 받아들인다고 했지. 자, 그러면은 몇 차 방정식이 등장할까? 2차.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자, 결국 함수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근이 교점이 결국 그 근이잖아. 근. 최대 몇 개, 최소 몇 개겠어? 최대 2개, 최소 1개. 빵개. 안 맞나? 아, 없을 수도 있으니까.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가 어려운 점이 요거거든. 그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지? K K. 라고 하지. 그랬을 때 FK에 뭘 찾으래? 그래프 개형을 찾으래. 그랬더니 오지선다가 대뜸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보시면은 일단 너네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이제 너네가 이런 거를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좌표 평면이 있으면요, 무슨 축하고 무슨 축만 있는 거 배웠죠? X와 X축하고 Y축으로 돼 있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X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K가 돼 있죠. 자, 그 여기서 봐봐. Y는 FK라고 돼 있지. Y는 FK라고 돼 있죠. 원래 우리가 함수는 Y는 F 뭐라고 해요? X라고 하죠. 그 X의 역할을 K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쓸 때는 여기다가 K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K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Y 역할하니까 여기다 FK라고 쓴 거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둘이 일단 만난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둘이 어떻게 두죠? 같다라고 둡니다. 아, 근데 이거 근질근질한데 이거 엄청 어렵게 한번 설명해주고 싶은데 함수의 참맛을 느껴주게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 할게. 아유, 자, 일단 넘기자. 자, 몇 차 방정식 등장하고요? 2차 방정식이 등장해요. 아, 어차피 내신 대비 교재에서 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국 교점 개수라는 것 자체가 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게 무슨 식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4 빼기 K 빼기 1, 즉 3 빼기 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요, 뭐 지금 근의 개수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0보다 어떨 수도 있겠어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K가 3보다 어때요? 작을 때죠. 그때 근은 몇 개예요? 이게 0보다 클 때를 풀었으니까 2개 나오겠죠. 근데 다시 너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눈 아프니까 문제 거기 책 봐봐. 교점의 개수를 뭐라 하지? FK라고 하자고 했죠. 그럼 이때가 근이 몇 개라고요, 교점이? 그래서 FK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면은 다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함수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내가 K에다가 2 넣었어요. 그럼 Y 값이 몇 나온다는 거예요? 2 나온다는 거죠. 그럼 2,2겠죠. 1 넣어도 2 나온다는 소리죠. 0 넣어도 2 나온다는 소리죠. 2분의 1 넣어도 2 나온다는 소리죠. 왜냐면 F가 결국 Y좌표잖아요. Y값. 오케이. 자, 그럼 얘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K가 몇일 때입니까? 3일 때는 접하는 거니까 중근이니까 교점은 몇 개인 거예요? 1개인 거죠. 점은 1개예요. 근은 2개인 거고요. 그럼 얘는 이거예요. 내가 3을 넣어야지만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X 역할하는 거고 얘가 Y나잉? 그럼 몇 콤마 몇인 거야? 3,1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해봅시다. 그럼 K가 3보다 어떨 때겠습니까? 클 때겠죠. 자, 그때는 교점 개수가 빵개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K에다 4를 넣었어요. 몇 나온다는 소리예요? 0. 5 넣었어요. 0 나온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쌤이 막 2 넣으면 2 나와, 1 넣으면 2 나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X 역할하는 게 어떤 문자예요? K죠. 그 얘가 Y 값인 거죠.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리면요, 자, X축을 K로 잡고요, Y축을 FK로 잡았으면 지금 몇을 기준으로 Y 값이 달라지죠? 3을 기준으로 달라지죠. 네. 그래서 3을 체크합니다.
K가 3일 때예요, 이게. 네. 그때 Y값이 몇 나오죠? 1. 1 나오니까 3,1이라고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K가 이제 3보다 큽니다. 네. 그러면은 Y값은 무조건 몇입니까? 0. 자, 그럼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거를 무한히 찍으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납니다. 4,0, 5,0, 6,0, 7,0, 8,0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고 여기 빵꾸 뚫은 이유는 3은 포함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 안 하고 있으니까 뚫려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얘입니다. 3보다 어떻답니까? 작아요. 작을 때랍니다. 자, 그럼 왼쪽 말하는 거겠죠? 자, 그때 교점 개수는 몇 개랍니까? 2개니까 여기다가 2 찍고 계속 2일 거니까 이렇게 선 그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 답이 되네요. 너네가 요거 하는 거 좀 어려워서 살짝 다음 시간 할까 좀 망설였어요. 괜찮? 우리 내신 대비 교재도 이거 있습니다. 연습할 거. 다 넣었어요. 저 큰일 났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책 페이지가 한 120페이지입니다. 라스트 문제가 될란가? 아, 많아. 힘내보자. 네. 자, 내가 똑같은 거야. 이차함수랑 직선이 모점이 그 둘이 뭐 한다? 간다. 같다, 만난다. 그럼 만나는 거니까 같다라고 둔다.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네,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그때 두 교점의 x 좌표가 그럼 얘가 결국 뭐다? 근이다. 그럼 근이 1하고 마이너스 3인 거지? 또 뭐 할 거야? 두근해야? 두근해고 때리면 식이 2개 나오고 문자가 2개 나오지? 네. 그럼 끝났죠? 안 할래요.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넘어갑니다. 아,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차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뭐 하는데? 만나요. 만났는데? 그럼 교점이니까 둘이 같다라고 하겠지? 네.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할 건데 그때 이렇게 점을 알려줬지. 그럼 여기서 이 x1과 x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근이야. 자, 이로써 다시 정리. 교점의 x좌표가 근이야. 네.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식이 뭐야? 근의 합. 누구나 합이겠죠. 우와. 너 몰랐네. 누구나 합이겠죠? 오, 신기하네. 자, 누구나 합이겠죠? 우와. 오, 좋아요. 얘는 뭘까요? 아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두 분의 차. 두 분의 차가 되는 거겠죠. 파이팅 하세요. 네. 그럼 볼까요? x좌표가 이거.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죠. 아, 그림 보시면 돼요. 2차 함수랑 직선이 뭐 하고 있어요? 접해요. 이거 아니 안 접해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네. 그쵸? 네. 자, 근데 하나가 몇이래요? 1 플러스 루트. 자, 방정식으로 돌아가세요. 혈렉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1 마이너스. 옳지. 자, 그럼 두 군의 합, 두 군데 곱하면 되겠죠. 자, 한번 더 갈게요. 자,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죠. 네. 자, 근데 교점의 하나가 뭐래요? 1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여긴 뭐겠어요? 1 플러스. 네, 바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방정식하고 동일시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잉?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다숙제야. 자, 얘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 밑에 예제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재밌다. 안 되네요. 아이고, 야,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자, 또 천천. 이차함수 나와 있지. 아, 뭐 한대? 접해요. 자, 접한다는 거 이제 주입됐나? 네. 몇 개서 만난대? 아, 한 개. 그거 그냥 접하면 일단 한 개서 만나 무조건. 중간. 그쵸. 중근. 여기까지 입력이 됐죠? 근데 기울기가 몇이래? 1이래. 뭘 찾고 싶대? 직선의 방정식. 괄호 열고 몇 차 함수? 1차. 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야.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야. 자, 그럼 생각.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평소에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지. 근데 기울기를 알려줬는데 그렇게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x 플러스 b라고 적을 거야. 왜? x 계수가 기울기잖아. 근데 다시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가 같아요. 뭐 해? 접해요. 접해. 그럼 둘이 뭐 할 거야? 같다라고 둘 거야. 그럼 결국 뭐야?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지금 하는 게 지겹다. 아, 그거 오늘 수업 정말 잘 된 겁니다. 아, 다 똑같은 얘기 하네? 라고 느끼면 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풀 때 이제 지겨워집니다. 맨날 똑같은 거 시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기계야? 막 이러면서. 자, 아까 넘기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빼기 1이 0입니다. 몇 차 방정식 등장했고요? 자, 접한다고 했죠? 뭐 쓰면 되겠어요?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 0 쓰면 되겠죠. 아, 또 똑같습니다. 와. 얘 뭐 한대요? 접해요. 접한대요. 몇 개에서 만난다고요? 한 개에서 만나요. 그럼 중근이니까 판별식 쓰겠죠? 자, 근데 이 책을 뭐 한대요? 형이 자, 너네 평행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같아요. 그렇죠. 평행하면요, 기울기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요거 기울기 몇이에요? 2죠. 그러면 우리 직선식은 2x 플러스 b라고 둘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또 둘이 뭐예요? 같다고. 같다고 나요. 그럼 이제 자, 그만 풀게. 뭐해 이제? 판별식이요. 아직 그 전에 해야 되겠죠? 넘겨요. 넘겨야겠죠. 그리고 판별식 0 쓰면 b 나오겠죠. 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거의 2차함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